소위 말하는 386 국회의원들이 탄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정치를 저도 이제 거의 20년이 다 되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희 같은 젊은 청년들을 영입해서 하지 않았다면 이 정치를 저희들도 이렇게 빨리 시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56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선 국회의원과 인천광역시장이라는 경험을 갖추고 당대표에 나설 수 있을 만큼의 이런 경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김대중 대통령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저도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다면 젊은 여성 청년 정치인들을 대폭 영입해서 훈련시키고 교육의 기회를 줘서 이 나라의 정치인으로 또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나도 기여해야겠다, 이런 저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1924년도 전라남도 목포 신안군 하이도라는 작은 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오셔서 6.25를 거치고 또 일제시대를 거치고 해서 한마는 이 분단의 정치사 속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국회의원이 어렵게 됐는데 되자마자 5.16 쿠데타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또 다시 긴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80년 5.18 때는 5.18 내란 음모 사건의 배후 조정자로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거의 사형이 될 뻔했는데 미국의 강력한 항의로 사형 집행이 유보되고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면복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7년도 6월 항쟁 이후에 사면돼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그때 김영삼, 김대중이 단일화가 안 되는 바람에 노태우 정권이 탄생됐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의 이 우여곡절 끝에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이라고 두 개의 야당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1990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당 야합, 3당 합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가 노태우 민정당이라고 그랬습니다. 민주정의당 민정당 총재와 또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서로 3자가 연합을 해서 호남을 고립시키는 소위 3당 야합이 1990년도에 실행이 됐습니다. 그때 이 3당 야합 때 통일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한 사람이 3당 야합을 결의하는 그 당무회의, 통일민주당 당무회의에서 이의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김영삼 총재는 이의를 무시하고 그냥 땅땅땅 3당 야합 결정됐습니다라고 방망이를 두들겼습니다. 그때 이의 있습니다고 강하게 외쳤던 분이 젊은 정치인 노무현이었고 김상현 씨였습니다. 그 김상현은 지금 서대문 김용호 국회의원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때 이의 있습니다 외쳤던 청년 정치인 노무현의 외침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이육사 시인의 다시 백마 타고 온 초인이 있어 이곳에 노래 부르라 했던 그 말처럼 27년 만에 그 이의 있습니다라는 노무현의 외침이 싹이 터서 부산, 울산, 경남의 지방선거를 압승하는 놀라운 일이 27년 만에 다시 벌어져서 3당 야합 이전으로 영남의 민주개혁 세력이 부활하고 영호남이 함께 민주개혁 세력이 통합되는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역사적 의미가 있고 DJYS 분열 이후로 또 3당 야합 이후로 무너졌던 영호남의 개혁 세력이 하나로 통합된 씨앗이 바로 우리 김대중 이곳과 봉화마을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묘기 때문에 이 두 분의 묘소는 꺼지지 않는 민주주의 학교가 되어 있고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씀했었던 그 두 대통령의 말씀이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의 지침이 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아있는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때가 또 같이 돌아가셨어요. 2009년도 5월 23일 날 비극적인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때 내 몸의 반쪽이 무너진 것 같다라고 오열을 하셨던 그 뜨거운 땡볕 장례식장에서 무리를 한 이후로 또 병이 걸려서 그 해 같은 해 2009년도 8월 18일 날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이 제 국회의원 의원회관 호실 이름이 818호입니다. 그래서
참 우연이기도 한데 우리 대통령이 돌아가신 8월 18일 제 의원회관 제 호수가 되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정치를 하면서 모델로 삼았던 정치인을 든다면 첫 번째는 제 고향 월파 서민호 선생이었습니다. 제가 전남 고흥 출신인데 우리 월파 서민호 선생이 이승만 때 거의 김대중 대통령처럼 야당 대표로서 이승만의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양민 학살사건 조사특위위원장으로서 이승만 독재 정권의 부정부패를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다가 암살 위험이 당해서 서대희라는 안두희를 보내 김구 선생을 암살했던 것처럼 이승만이 서대희라는 군인을 보내가지고 순천 여관에서 월파 서민을 암살하려고 하는데 정당방위로 쏘아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살인죄로 기소를 했는데 국회가 무죄 석방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중간에 재판 도중에 석방되기도 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월파 서민호 선생이 제 고향 전남 고흥 동강면 출신이어서 박노해 시인과 같은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듣고 월파 서민호를 닮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는 후광 김대중 선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선생께서 저를 정치로 입문시키고 공천을 줬고요. 세 번째는 제 지역구 선배가 죽산 조봉암 선생입니다. 진보당의 당수로서 최초로 평화통일을 주장하다가 이승만에 의해서 사법살인으로 1959년 7월 31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내일 모레가 그분의 기일입니다. 망우리에 묻혀 있습니다. 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후광 김대중 이후에 죽산 조봉암이 선생님이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인천 광화도 출신이고, 제가 지역구인 인천 계양 부평구가 죽산 조봉암의 지역구였습니다. 초대 재헌 의원으로 당선이 됐고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했던 분인데 그분이 제 지역구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만난 분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이 5분의 정치인이 저의 정치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민주당 당원으로서 정치를 해가는 데 있어서 이 소중한 우리의 유산인, 정신적 유산인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노무현 대통령 삶을 잘 배우고 또 우리 걸로 소화시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또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끌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출마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프랑스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이번에 크로아티아를 꺾고 우승이 됐습니다. 1998년도 프랑스가 월드컵 우승한 이래 한 번도 우승을 못했습니다. 2006년도에 결승전까지 갔지만 이탈리아한테 승부차기에서 져가지고 준우승에 만족해야 됐습니다. 2006년도 제가 4강전, 포르투갈과 4강전 했을 때 제가 프랑스 샹들리제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 프랑스 우호협회 회장이다 보니까 그때 파리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프랑스 젊은이들과 샹들리제에서 포르투갈을 이긴 4강전을 같이 축구하면서 지네디 지단의 별명이 지주입니다. 지주 외치고 했던 때 엊그제 같은데, 그 지네디 지단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 새로운 아트 사커를 부활하기 위해서 치열한 세대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프랑스 팀이. 그래서 이번에 정말 프랑스 팀 24명 중에 17명이 다 이민자 출신이라 그럽니다. 외부인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소위 말하는 우리 당으로 말하면 계파 따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통합된 팀을 만들었고, 이민자들까지도 개방적인 태도로 만들었고, 그 중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9살짜리 은바페를 발굴을 하고 또 20대 그리즈만이나 포그바 같은 친구들을 영입을 해서 정말 훈련시켜서 이번 월드컵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은바페의 달리는 그 속도는 정말 메시라든지 네이마르, 호날두도 따라갈 수 없는 정말 폭발력을 보여서 호날두와 메시와 네이마르를 퇴장시키는 정말 어떤 역사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그런 월드컵 승리를 보면서 우리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고 해가려면 이렇게 안주해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 당의 최연소 의원이 40대 초반입니다. 30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이러한 이 늙어가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 정권 재창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여기 계신 여러 젊은 동지들, 특히 또 여성 동지들을 대폭 영입하고 이번에
이 당대표가 되면 2명의 최고위원을 임명할 권한이 대표에게 주어집니다. 이 청년 여성의 최고위원직을 임명함으로써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하고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우리 민주당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